거야. 그치? 그러면 긴장도 풀며 너의 성대모사 실력을 보여드리는 거 어때? 자, 가장 먼저는 우리 고양이 소리부터 한번 따라해볼까? 고양이 우와! 그러면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까마귀 소리도 한번 따라해보는 거야. 까마귀 우와! 그렇다면 이번에는 오리에서부터 까치 소리까지 한번 따라해볼까? 오리, 병아리, 까치 소리도 낼 수 있어? 우와! 너랑 정말 잘한다. 덕분에 긴장이 많이 풀린 것 같아.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송가은님을 만나볼 건데 내가 불러보는 건 조금 식상하니까 우리 랄라가 직접 한번 불러보는 거야. 우리 송가은님은 판다들의 아빠와 같은 듬직한 역할을 해주고 계시니까 아빠라고 불러보자. 랄라야? 아빠? 우와! 송가은님! 사회 만에 많이 늦으셨어요. 오늘 마지막 날인데. 자, 그럼 정식적으로 우리 인사를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바오 패밀리의 작은 알부지 송바오, 송영관 부입니다. 반갑습니다. 감회가 새롭네요. 원래 제가 이곳이 좀 친정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선배예요. 네, 흑역사를 생각하시고.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랄라를 먼저 들어가 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비슷하게. 조금 더 노력하시면 우리 랄라 대신에 할 수 있도록 제가 힘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도 굉장히 많이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뭐 하고 계시는 거나 근황이 어떻게 되신지 먼저 알 수 있을까요? 네, 돌이켜보면 항상 바빴던 것 같고요. 특히 요즘에 이제 근황을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갖고 있는 그거 영화에도 왔습니다. 영화 이야기도 왔습니다. 9월 4일날 개봉을 앞두고 있어서요. 뭔가 저희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감동과 위안을 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담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날 아마 보게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뭐 시사회를 통해서 만나보는 그런 기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 네, 시사회도 많은 기대와 그래서 예매하셨어요? 저는 아직은 10만 시사회는 알려주시면 저번에 감사하게요. 얘기 안 해요. 네, 그렇게 하시는 거죠?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 잠깐 좀 분위기를 푸는 시간을 조금 가져볼 건데요. 그래서 준비한 깜짝 이벤트 퀴즈 시간인데요. 바로 송바오님의 찐팬을 찾아라입니다. 자, 제가 송바오님의 퀴즈 하나를 준비해봤는데요. 과연 이 많은 팬분들 가운데 송바오님의 찐팬은 과연 누구인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저희 하겠습니다. 팬분들이 벌써 와 계신 것 같은데요. 저기 한번 봐주세요. 저기 이렇게 쭉 깜짝 놀랐어요. 받을 거 있나? 이런 소리를 보면서. 네, 좋습니다. 굉장히 많이 정보가 유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순발력이 중요하다는 사실 꼭 알아주시고요. 자, 그럼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 송바오님의 MBTI는 자, 제가 질문 아직 안 끝났어요. 부호가 있지 않나요? 네, 이거 진짜 것 같아요. 네, 진정들 하세요. 자, 제가 말을 끝나면은 그 다음에 하시는 거예요. 자, 과연 우리 송바오님의 MBTI는 무엇일까요를 제가 끝나면은 손을 번쩍 들면서 찐팬! 하고 외쳐주시면 제일 첫 번째로 손을 들어주시는 분께 제가 기회를 드릴 거예요. 같이 눈을 뜨고 첫 번째 손을 들어주신 분이 어떤 분인지 찾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면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과연 송바오님의 MBTI는 무엇일까요? 저분이 그냥 딱 들었는데요? 누구야? 맞아요. 검은 옷
계시네요. 네, 좋습니다. 한번 일어나셔서 정답을 말씀해 보실까요? 와, 오, 맞으세요? 딩동댕. 네, 정답입니다. 이렇게 시간까지 네. 인식이 됐군요, 벌써. 네, 우리 정답을 맞춰주신 주인공님께는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 감사드려요. 뭔가요? 선물이요? 네, 우리 귀여운 파다가 달려있는 키링. 우와. 네, 귀여운 키링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느 정도 분위기가 풀린 것 같으니까요. 준비하신 이야기가 정말 네. 많더라고요. 제가 좀 잘 안 들리네요. 네, 제가 수정분을 오늘 또 주셔가지고 쉬운 봤는데 아 오늘 퇴근도 늦어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똑같은 생각하는 계신 분이 한 분 더 있죠. 우리 한가을대 5번님이. 네. 네. 문태를 보여줍시다. 네, 제가 지금 같이 여기 참여를 한 5번 정도 되는데 5번님의 얘기는 꼭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후배 중에 한 분입니다. 네, 좋습니다. 조금 얘기해달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준비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건데요. 그냥 시작하면 좀 아쉬우니까 제가 썸머 톡톡 하면 함께 가오 주기퍼 하고 외쳐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우리 선배님을 사랑하는 만큼 목소리의 높이를 좀 높여주세요. 자, 썸머 톡톡 가오 주기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원수님 고마워요. 이따가요. 이름 적어놨어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노란 위치를 밟고 해야 이게 넘어간다고 해서 여기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이 제가 기분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 왜일까요? 맞아요. 오늘 만났거든요. 제가 첫째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장가오님은 저랑 그 MBTI 성향이 좀 다릅니다. 여기 이 행사가 준비된 시점부터 에너지를 막 이렇게 모으고 채워지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최고주를 맞이해서 일상에서 많은 그 에너지를 덕을 보시는 분이고요. 저는 그 반대예요. 저 반대예요. 이 행사가 준비가 될 때부터 에너지가 점점 조금씩 빠져나가다가 여기서 자장감이 빠지고 다시 제 일상으로 돌아간 다음에 에너지를 다시 채워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까 좀 항상 고민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저도 사실은 앞으로 더 인생을 더 많이 살아야 된다면서 성장하고 배워야 되는 부분이 더 훨씬 많은 사람이라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큰 울림을 줄 수 있는 이야기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우리 특히 강도원님은 더 울림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 걸 알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의 모습을 그대로 주키퍼로서 살아온 그 모습을 좀 이렇게 그대로 보여드리고 또 어떤 생각으로 주키퍼 주토피아에 대해서 속해 있으면서 생활하고 있는지 마음가짐과 생각들 공유해드리면서 여기 어린이 친구들도 많이 왔는데 주키퍼 옷을 입고 있는 거 보니까 장래의 꿈이 주키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에게 또 도움이 되고 우리 후배님들도 이렇게 소문을 듣고 찾아주셨는데 도움이 됐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송가호가 살아온 그런 삶과 생각들을 통해서 얻어가시는 게 있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입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투마워 업고 있던 때네요. 그쵸? 저 느낌은 저밖에 모르죠. 저 느낌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솜사탕, 구름을 안고 있는 전혀 무겁지 않은 어느 말로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신기한 생명체들을 아는 그런 업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조금 뭔가 똑같으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지난주부터 제가 퀴즈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서는 소정의 송가와니 글귀를 쌍둥이들 사진에 같이 글귀를 적어서 선물을 드리고 있거든요.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크게 똥어토톡을 외쳐주세요. 우리 어린이 친구의 느낌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러바오. 지난주에 왔었죠? 미안해요, 열심해서. 정답입니다. 저는 나는 많이 헷갈리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역시 찐팬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매번에
한가운데 도착하자마자 신내방 사장을 나가자마자 찍힌 그런 사진이에요. 푸바오를 외치길 바라고 제가 준비한 사진인데 역시 대단하시네요. 자, 이 사진 누구일까요? 정답을 크게 아시는 분은 서버터부터 크게 어린 친구들에게 여기 주티복을 입고 있는 여자 어린 친구에게 일어나서 정답 뭐죠? 아이바오 지난주에 왔었죠? 미안해요. 대단합니다. 아이바오 맞아요. 이거 푸바오라고 답이 나오길 바라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맞아요. 아이바오예요. 이렇게 아이바오 러바오가 푸바오 나이 때 이번에 주토피아에 와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담는데 유전자는 역시 속일 수가 없나 봐요. 저는 푸바오의 모습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자, 그럼 이 사진을 한번 맞춰볼까요? 맞아요. 여기 주키퍼 또 우리 어린 친구가 있군요. 우리 어린 친구에게 기회를 줄게요. 안경 쓴 주키퍼 살꼭 입은 어린 친구. 일어나서. 푸바오 안타깝네요. 여기 우리 버번 옷 입으신 여성분. 예,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계시네요. 네. 정답? 아이바오. 정답입니다. 수준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많이 헷갈리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시는 분은 찐팬분들이니까 러버우 한 사람이죠. 이 친구들이 1년에 만나야 되는 날이 딱 3일 정도죠. 그 날을 위해서 산다고 해도 마음이 아닐 정도로 친구들도 되거든요. 그래서 1년에 그날을 위해서 이성을 잘 느낄 수 있게 서로를 좋아할 수 있게 감사장을 이렇게 바꿔줬던 때입니다. 그래서 저 하늘영화관이라고 하죠. 러버가 앉아서 하늘을 잘 보고 있던 그 똑같은 자세로 아이바오가 앉아서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오른쪽에서도 지금의 러버우 아이바오 감사장에서 러버우 감사장에 있는 아이바오를 찍은 그런 모습 저도 헷갈리네요. 저때 아이바오의 채취를 기억하고 해서 전화후에 러바오가 자주 올라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왼쪽은 아이바오, 지금의 아이바오 시대 강사장이죠. 그때 러바오가 생활을 했던 기억이 나서 사진을 좀 뽑았습니다. 짠! 저는요, 에버랜드 이제 동물원, 그냥 동물원에 딱 입사를 하면 내가 담당하게 되는 동물을 건강하게 잘 돌보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옷을 굉장히 변경을 하면서 드디어 내가 이 옷을 입었구나 했는데 하루 중에 일과들이 어떤 시간이 되면 저를 옷을 갈아입히더라고요. 이 시간이 되면 이 옷을 입어야 돼. 그래서 저런 옷도 입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왼쪽에 제 카바레송이라고 왼쪽의 사진은 저 당시에 아마 반가운 강연을 들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둘이 뭔가 퍼레이드 카를 이끌고 활동하는 그런 사진을 아마 여러분들이 소개해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입었던 의상이에요. 그때 저도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옷이고 폼도 좀 나는 것 같아서 자세를 좀 취해서 저희 시골에 계신 어머님에게 저 사진을 제가 보내줬었거든요. 어머님이 굉장히 좋았나 봐요. 우리 아들이 출세했구나. 그래서 시골에 어머님을 따라 한번 내려갔더니 거실에 크게 액자에서 나오셨더라고요. 좀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그렇게 싫지만은 않았는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장면을 크게 띄워서 또 보여드리고 있네요. 오른쪽은 유명하신 분들 제가 두 분을 양쪽에 이렇게 끼고 있죠. 우리 강광훈님, 지정단이 이렇게 참 많이 기르고 하셨을 때 제가 왼쪽에 모시고 그리고 오른쪽에 또 유명하신 이한규 선배님 모시고 저희들이 이제 하는 일 또 야생동물의 생태적인 설명들을 애니멀 토크쇼라고 했거든요. 그 당시에도 저는 저렇게 마이크를 성향에 맞지 않는 마이크를 가운데 끼고 그래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나는 좀 이렇게 존경하고 롤모델로 바라보면서 주키퍼의 꿈을 키우면서 봤던 그런 분들을 뭔가 이렇게 같이 함께하는 자리가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해서 조금 저기업계 선배를 대해도 다 용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는 굉장히 즐거워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사실은 성향 자체가 컴플렉스가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뭔가 대중들 앞에서 야생동물을 설명을 하거나 강연을 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많았습니다. 근데 반대로 도전 정신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앞으로 살만이 훨씬 많은데 이런 결정들을 가지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좀 도전해보고 극복해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좀 마이크를 잡고 저 자리에 계속 서려고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순간 극복이 됐다고 스스로 느꼈을 때 굉장한 성취감과 희열이 있었어요. 그것도 좀 느껴보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보람된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부분에 다들 사람은 그런 거 하나씩 갖고 살잖아요. 꼭 도전해 보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해보고 가장 사실은 보람된 순간은 저희 아버지 칠순잔치 때 마이크를 들어가서 그때 참 배워놓으면 다 어딘가 승부가 있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주변 친지분들이 막내 아들 잘 뒀네 하면서 그것도 굉장한 효도더라고요. 그래서 참 보람된 순간이었어요. 그렇죠? 선배님? 저 뒤에 계세요. 손을 들고 계세요. 자,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수장부에 지어졌습니다. 거기에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마냥 제1분야를 이렇게 공경을 하면서 유인원 전문가, 영장류 전문가를 꿈꾸면서 열정을 다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 주키퍼로서의 그런 스스로의 개념이나 가치관들을 많이 그곳에서 배우고 성장을 한 돌아보니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황금홍숭이를 만나면서 판다들까지 중국의 대표동물이죠. 그러면서 판다를 위해 황금홍숭이가 이동을 하게 되면서 계속 연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렇게 동물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 친구들이 관찰하고 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알라꼬리 여원숭이 전시장에 거의 1년 동안 들어가서 살기도 했었거든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관찰할 수 없는 것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곁에서 세심하게 가까이서 관찰하다 보면 저희가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알라꼬리 여원숭이가 흙을 먹는다는 걸 몰랐었거든요. 제가 한 2년 동안 옆에서 이렇게 같이 먹이 주고 이 친구들과 교감하면서 생활하면서 어느 날 구석에서 몰래 뭘 훔쳐먹는 그런 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흙을 막 골라서 먹고 있더라고요. 이 친구가 왜 흙을 먹지? 그런 것도 이제 자료도 찾아보고 논문도 찾아보고 35년 연구한 논문을 찾아보고 알게 됐죠. 일부 자기 영양 보충을 위해서 또 소화를 위해서 그리고 흙을 야생의 개미집을 찾아가서 흙을 섭취한다는 또 되게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건강하게 지금들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래서 야생의 서식지처럼 제가 황토를 만들어서 저 뒤에 보이죠? 개미집 이런 거를 구현을 해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걸 해주니 실제로 어느 하루 일과 중에 이 친구들이 꼭 찾아서 흙을 섭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저에게 사실은 나무가족을 만나고 투아오를 만나면서 많이 알려지게 됐죠. 하지만 저에게는 이제 몬트레이에 있을 때 투아오 같은 친구들이 많았어요. 21년 만에 침팬치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번식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21년 만에 어떤 아이들을 데리고 번식을 성공하기 위해서 굉장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을 거잖아요. 정말 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태어난 예정일을 맞춰서 사람과 임신 기간이 많이 비슷하거든요. 그 예정일에 맞춰서 이 친구들을 아기를 받아내기 위해서 옆에서 한 달이 넘게 같이 숙박을 잠을 같이 잤던 기억이 나요. 그 당시에 저희 아들이 태어난 시기인데 사실은 아들을 집에 가서 같이 육아를 돌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아내가 같이 사육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사육사의 그런 정서를 잘 알기 때문에 배려를 받아서 집에 잠깐 들여서 샤워하고 이렇게 자라는 태어나 있는 아들을 한번 눈맞춤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저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당시에 산모에 가서 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에게도 또 소중한 친구고요. 지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친구입니다. 보면 굉장히 귀엽죠. 첫날 태어났을 당시에 친구고요. 첫날이고요. 모습이고요. 2일차에 아주 귀여운 엄마 품에 있는 야생동물이 특히 유인원들은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무리에서 생활을 하면서 학습하고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런 군만 경험이 없으면 이것도 이 친구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자기의 몸에서 새로운 생명체가 태어나는 거에 대해서 깜짝 놀라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 친구를 돌보는 경험이 없어서 안절부절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 아마 강가원님의 강연에서 강가원님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주셨을 것 같아요. 첫날 이 친구의 다음으로 태어난 침팬지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어쩔 줄 몰라했던 친구예요, 엄마가. 그래서 한 3일 동안 저희가 대신 아이를 데리고 있다가 엄마가 차분해지는 그 시기를 타이밍을 맞아 다시 엄마에게 돌려보냈던 그런 사례를 아마 말씀해 주시려고 생각이 납니다. 이 친구는 다행히 처음 20여 년 만에 태어난 친구인데 엄마가 본능적으로 모성애가 발현이 돼서 아이를 품에 안고 저녁을 잘 먹었던 친구입니다.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이 친구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서식지가 아프리카잖아요. 아프리카어로 성공이라는 의미를 담은 이름으로 붙여줬습니다. 참 지금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가면 새롭고 흐뭇합니다. 쭈키퍼 일을 하다 보면 많이 배워요, 동물들에게. 그래서 저는 몽키밸리 알버트 스페이스 센터에 있으면서 그 친구들을 관찰하고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부분, 본능적인, 본성적인 그런 부분들. 저희가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었다고 해가지 또 그다시 했던 그런 부분들, 순수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동물 친구들에게 많이 배우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알버트 스페이스 센터에서 많이 배웠고요. 제가 이타심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침팬지들에게 크게 배운 것 중에 하나예요. 이타심이 뭐죠? 맞아요. 아무 조건 없이 뭔가 상대방에게 베푸고 위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이타심이라고 하죠. 반대로 이기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타심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뭔가 상황을 만들고 이타적인 무리로 이렇게 자라나게 해주고 그런 도움을 주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상황을 만들어줬죠. 어떻게 만들어줬냐면 이 집에는 대장수컷 침팬지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서열이 더 낮은 힘이 약한 친구가 머물고 있어요. 이렇게 집 이쁜 곳에. 근데 침팬지들은, 유인원들은 저희 인간들과 같이 도구를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뭔가 이 도구를 사용해서 먹이를 꺼낼 수 있는 그런, 이 친구에게는 도구만 주고 이 친구에게 먹이만 주고, 그럼 이 친구가 도구가 없으면 이 먹이를 획득할 수가 없어요. 이 친구는 도구가 있지만 먹이가 없어서 무용지물이에요. 근데 아무 조건 없이 옆 친구에게 도구를 건네주면 이타심이 있는 거죠. 그런 상황들을 그렇게 잘 조성해주고 만들어주고 그게 문화가 되면 이 친구들이 문화에서 그런 것들이 녹아들겠죠. 실제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침팬지에게 저도 돌아보게 되고 내가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것도 오히려 동물 친구들을 같이 태어나면서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저에게는 잊지 못하는 알버트 스페이스 센터에서 잊지 못하는 그런 친구, 지금의 푸바오나 후이바오 같이 잊지 못하는 그런 친구가 있거든요. 이 친구도 오랑우탄도 5년 만에 배를 이어야 되는 순간이 왔어요. 멸종위기 동물을 보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저희들의 임무죠. 같이 배를 이어주고 번식을 하게 해준다는 거. 동물을 굉장히 잘 이해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야생동물들을 잘 이해하고 인간의 그런 습성들을 계단을 하나씩 밟아가는 것처럼 잘 구현해줘야지 이게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태어난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전날도 엄마의 젖을 잘 먹고 있는 걸 보고 퇴근을 하고 휴무였거든요. 근데 저한테 전화가 왔죠. 안기 오랑우탄이 이상한 것 같아. 무슨 소리예요? 어제 엄마 품에서 젖을 먹는 것도 잘 봤는데 아니야, 지금 엄마 품에서 고개를 떨고 있을 정도로 부랴부랴 다시 뛰어나왔어요. 그리고 확인을 했더니 정말로 엄마 품에서 고개가 이렇게 뒤로 젖혀져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서는 수의사, 여러 주기법을 관계자분들이 모여서 대책을 회의를 했죠. 다시 엄마와 분리를 해서 회복을 시킨 다음에 엄마 품으로 돌려보내자고 계획을 잡았어요. 그걸 담당을 이제 제가 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인공포유라고 하죠. 인공포유실에서 그 친구를 돌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의 존재에 대해서 강하게 거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엄마 품에서 엄마의 보살핌을 받고 의지를 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한 번에 마음을 열지 않거든요. 하지만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걸 알면서 서서히 알면서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게 되거든요. 그리고 사람이랑 정말 유형은 똑같아요. 아기를 키워보신 어머님들은 다들 똑같은 경험을 하실 텐데요. 아기를 품에 안고 잠들어 있으면 두세 시간에 한 번씩 배가 고파서 일어나서 옵니다. 근데 똑같아요. 저를 2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톡톡 쳐서 깨워요. 다시 품에 잡아있습니다. 배고프니까 젖을 닫아, 근육을 닫아. 그럼 저는 그 시간에 맞춰서 근육을 타서 조리금을 부려서 비몽사몽 애를 먹이고 다시 품에 재우고 했었거든요. 진짜로 엄마가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 이 친구를 회복시켜서 엄마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을 먹고 있어서 벨도가 점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 친구가 점점 기력이 빠져가는 걸 보였어요. 한 11주 정도 안 될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하면 안 돼. 5일 정도 너무 해줘. 결국은 하루 정도 남았을 때 오늘을 넘기지 못할 것 같은 혼자만의 그런 열정을 마음속에 가지게 되고, 그리고 오전은 간신히 넘겼는데 오후는 안 될 것 같구나. 그리고 오후에 30분, 1시간 30분 수의사분들이 부랴부랴 같이 와서 긴급 조치를 하고 한 5분 정도 남았을 때 심폐소생술까지 하게 돼요. 근데 그때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이 친구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조치들이. 물론 최선을 다하는 거긴 하지만 수의사분들이 해줘야 될 해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때 제가 정중하게 수의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냥 이 자리를 조금만 비켜주시면 안 되겠죠? 하고 배려를 받아서 수의사분들이 자리를 비켜주시고 그 친구를 그냥 꼭 끌어놔주고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참 특이한 경험을 했는데 뒤에가 되게 제가 속상해 줬거든요. 너무 미안하다. 너무 이렇게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너의 눈에 가장 눈에 보이는 건 엄마일 텐데 그냥 엄마가 보이면 그냥 엄마를 따라갔으면 좋겠어. 너무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어. 마치 제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숨을 점점 천천히 고르더니 딱 맞춤으로 찍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골방에서 그 친구를 안고 정말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마음을 이렇게 나름 추스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아까 친들집처럼 이 친구도 똑같이 잠깐 집에 돌아가서 샤워만 하고 다시 돌아와서 돌보는 그런 일을 계속 했으니 저희 집사람은 그걸 봐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한밤중에 조용히 누워있는 집사람 앞에 조용히 이렇게 두었더니 이 사람이 오늘은 나가지 않네? 왜 내 옆에 있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눈치가. 그리고서는 저에게 얘기를 조용히 해주더라고요. 여보, 너무 마음 쓰지 마. 내가 봤어. 당신 최선을 다했어. 근데 주키퍼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저는 한 대 맞는 것 같았어요. 왜 이렇게 달콤하지만 왜 이만 듣고 싶었나? 내가 좀 더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 있나?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이 친구를 아프게 하지 말았어요. 이 친구를 이렇게 보내지 말았어요. 그 자책감에 깊은 슬럼프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몽키벨리에 있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남아있는 동물 친구들에게 더 많이 써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참 깊은 슬럼프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곳에서 그 당시 이제 선배님들과 당시 원장님이 너무 힘들어하니 이 친구가 감정적으로 좀 전환을 해야겠구나 해서 자리를 조금 옮겨주는 거죠. 다른 일을 하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시간을 좀 많이 배려를 해주신 거죠.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감정을 이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다음에 이런 시간이 가니까 바로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옷을 입으라고 하네? 하면서 저 옷을 저에게 제기했어요. 저 옷을 입으면서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대해서 뭔가 좋은 것, 감동이 있고 위안이 있는 그런 이야기를 전하는 실제로 조금은 다른 성격의 업무를 하면서 다른 업무로,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것도 느꼈고요. 많이 전화는 됐죠. 그래서 참 1년 동안 신나고 즐겁게 관객분들을 만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또 아니었으면 어떻게 제가 또 이 무대에 서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그릴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놀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 당시에 이런 목소리가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진짜 뭔가 연기를 또 접해서 여러분들에게 해야 된다. 잠깐 보여드릴까요? 네. 싫어요. 이거 힘든 거 같은데. 잘 안 되네요. 아마 여러분들과 또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때 카드로 좀 남겨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친구가 좀 됐다 싶을 때 다시 저를 한 달 정도 가서 동물들에게 애정을 쏟아볼 수 있겠니? 7cm 돌아가면서 사례들과 같이 이런 제안이 있었죠. 근데 아직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직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 혼자만의 순간부터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 돌아가서 그 바오들에게 예전만큼 애정을 쏟을 수 있을까?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돼가지고 걱정이 많았는데 많은 선배님들이 또 동료분들이 힘을 주시고 격려를 해주셔서 결정을 했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또 이동을 해서 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진은 바오들, 아이바오 러바오가 처음 오는 날의 사진이고요. 강바오님은 이제 중국에 가서 2달 전에 먼저 가셔서 아이바오 러바오를 만나고 내려오는 그 인물을 하시고 계셨고요. 저는 마지막에 이제 판다월드가 설계되고 지어질 때 마무리 작업을 하는 그런 인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바오 러바오가 들어오는 날인데 저에게 권한을 주셨었어요. 네가 아이바오 러바오를 이렇게 4시까지 옮길 수 있는 주키퍼들을 네가 골라라. 그래서 이렇게 어깨 뽕이 올라가서 이렇게 한마디로 시사드립니다. 그날의 기억을 참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뭔가 특히 주키퍼라서 더 그런가 봐요. 뭔가 새로운 야생동물 만나보지 못하는 생명체를 새로 만나는 그런 설레임, 그리고 실제로 만났을 때 호흡들, 눈빛들, 실루엣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다 생생한 기억이 나거든요. 참 신비로웠다는 그 단어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바오 러바오는 푸바오의 나이, 지금의 푸바오의 나이대에 이곳에 왔기 때문에 참 애띄었어요. 어린 그런 모습들이 가득했죠. 장난도 넘치고. 특히 러바오는 그 당시에는 오히려 저희들에게 장난을 많이 걸어왔고요. 스킨십을 더 요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금방 친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남자 수컷의 냄새가 무신 뿌리죠. 성향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올바르게 바뀌고 자신의 영역도 구축을 해야 되는 그런 성향도 강해지고 내가 새로운 존재를 만났을 때 내가 더 우월하다는 과시 행동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고 실제로 강 사장이 뭔가 몰입감 하나만 넣어줘도 긴장을 해서 과시 행동을 많이 하죠. 그런 행동들을 많이 보여줬죠. 지금의 신입 주키퍼분들이 한 달 뒤에 와서 러바오랑 친해지기는 가장 어려운 존재가 된 것 같습니다. 아이바오는 어렸을 때 수줍수줍하고 소년소년하고 해서 좀 더 예민하고 겁도 많고 그래서 오자마자 침대 밑에 계속 들어가고 얼굴만 펴내고 시간이 많이 필요한 예민한 친구였어요. 감수성이 좀 예민했던 것 같아요. 시간을 많이 주고 다가가는 것도 섬세하게 다가가야 되는 그런 친구였어요. 지금은 아주 그 친구가 한 달 돼서 고난도 겪고 나름 자기네 탄생에서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그걸 잘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성숙하고 아름다운 그런 친구들로 성장하는 모습이 참 대견합니다. 그리고 저는 푸바오를 만나고 콩바오와
강광훈이 성도 겹치지 않고 강광훈 성광훈 죽을 때 그때는 명찰 부대가 이렇게 만들어서 선물애들이 같이 차고기는 몇 대도 있었거든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아이를 시키기가 정말 어려웠는데 우리 푸바오가 탄생이 되면서 아이하고 러브하고 강광훈 성광훈까지 참 대단한 친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푸바오가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저희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함께 겪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또 이어서 우리 쌍둥바오로 만날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저는 총바오가 되어 있더라고요. 좋아하는 별명이에요. 어제는 제가 총바오가 총이 하니까 가르쳐 들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진들이에요. 우리 푸바오에. 저희는 참 코로나 시기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침팬지 오랑우탄 모든 동물들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의 관계자분들, 주기법들, 수의사분들이 한 5, 6년을 열심히 해외도 막 연수도 다녀오고 또 번갈아 다녀오면서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많은 분들이 우울했던 그런 시기에 이 친구를 만나게 됐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아이마오라는 친구가 사랑으로 푸바오를 돌보고 보살피는 모습에서 또 주키퍼들의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위안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각자 개인적인 힘든 사람들은 이 친구들을 통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으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랬더라고요. 참 저희에게 행복을 주는 보물이나 푸바오라는 이름이 참 딱 맞는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지금도 참 저희 곁에 없지만 여전히 저희에게 행복을 주는 보물이라고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저도 맨날 찾아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 중에 또 하나예요. 저는 스키퍼로서 제가 어린서부터 이렇게 놀러온 친구가 성체체가 돼서 다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아장아장 거리면서 자기 주위를 이렇게 뛰놀 때 그 아이를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는 그 장면을 참 좋아요. 그 눈빛에는 뭔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담긴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부모가 돼서 그 눈빛을 좀 공감을 많이 하게 돼서 그런가 봐요. 저도 저 아이가 어렸을 때 아장아장 입술에 아이스크림을 묻히고 저에게 다가왔을 때 제가 그 입가를 이렇게 닦아주면서 어머니 생각이 나고 내 어렸을 때 내가 바라보던 어머니의 그 모습도 어린 시절의 모습도 생각이 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야생동물의 눈빛에서도 그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가 되지만 부모가 돼서 겪는 것보다 주키퍼들은 이 야생동물들이 뭔가 숙명처럼 헌신하고 아이를 육아하는 그런 모습에서 더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 어머니와 같은 마음, 감히 어머니가 될 수는 없지만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주키퍼로서 느낄 수 있다는 거에 참 감사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키퍼들은 저희가 함께하는 이 야생동물들을 돌보게 하는, 빛나게 하는 그런 임무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푸바오가 태어나면서 많이 또 저런 것들을 알아주시고 제가 그런 일을 하는 거에 대해 알아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무엇만 해서 푸바오 옆에 갔다 가고 푸바오가 사실은 그걸 다 해주는 것 같아요. 빛나게. 사실은 빛나게 해주는 거죠. 푸바오가. 그래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해줬더라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추려보니까. 그 중에 일부를 사진을 함께 추억 앨범처럼 한번 이번 강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푸바오 때만 하고 있던 건 아니에요. 아이바오 러바오가 한국에 오자 왔을 때부터 꾸준히 하던 주키퍼들의 연구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푸바오 말고 러바오가 그런 역할을 좀 했었습니다. 장구 캐릭터였죠. 러바오가. 겨울철에 맞는 그런 환경에 맞는 그런 임치먼트, 또 봄에 맞는 그런 임치먼트, 환경 조성 그런 것들을 해줬었고요. 또 여름에는 또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게 그에 맞는 것들을 많이 제공을 해줬었죠. 또 가을에 참 가을에 개인적으로는 가을과도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가을. 근데 참 즐겁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동물들을 빛나게 해주는 일을 행사를 하죠.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주키퍼 일을 하면서 참 만족도가 높아요.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되게 활동적이기도 하고, 자기가 스스로 뭔가 기록 관리, 탐구 정신만 있으면 컴퓨터에 앉아서 성형도도 비율도 굉장히 밸런스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만족도가 높습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건가요? 저 위에 보시죠. 그냥 저희가 동물들이 이렇게 뭔가 보여지기 행복하기만 보여지는 행동을만 하지 않고요. 내적으로 들어가면 이 친구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기록 관리나 이 친구들의 패턴을, 일련의 패턴들을 잘 정리해서 지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그래서 1년에 어떤 대나무를, 어떤 부위를 먹는지 그런 것들을 레포트도 많이 쓰긴 하거든요. 1년에 어떤 계절마다 섭취나 이런 것도 하고 기록 관리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라는 탐구 정신, 상사들에게, 주키퍼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키퍼들은 되게 솔직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저희 사이에 언어가 다르고 또 전문가라고 하는 저희가 그걸 연결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경력이 많을수록 뭔가 우월감에 제가 경험이 더 많다고 이게 옳은 거야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가는 순간 동물의 행복에 많이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저보다 모든 일은 저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팀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객관적으로 또 이 친구들을 위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굉장히 솔직하고 정직해야 되는 그런 업무라는 것을 일을 하면 할수록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은 특히 저나 강가원님이 주키퍼들의 업무의 영역을 많이 좀 확장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애정과 사랑이 있어서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하고 글을 쓰고 책을 내기도 하고 이 자리에 서서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뭔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 야생동물을 통해서 좋은 일, 또 메시지가 있는, 감동이 있는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얼마 전에 후배 주키퍼가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주키퍼의 비전이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있나요? 비전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요즘 드는 생각이 정말 저렇기 때문에. 왜? 너는 왜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주키퍼가? 너는 이미 꿈을 이뤘는데 우리의 비전은 계속 나아가는 거야. 우리 옆에 우리가 담당하는 야생동물들은 계속 건강하게 행복을 지켜주고 보존하기 위해서 계속 그 일을 하기만 하는 거야. 하지만 너가 그게 헷갈리고 의심이 들 때마다 돌아가야 되는 게 있더라. 이게 뭐냐면 직업 윤리라는 거야. 직업 윤리가 뭐냐면 근면, 성실, 작가로서 뭔가 활동을 하려고도 하잖아요. 그럴 때 지금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잘 녹여서 새로운 직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젊었을 때처럼 저런 개념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막 나아갈 때도 장점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지금의 저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20대에 그런 생각도 나는 커서 뭐가 되지? 이 사회에 어떤 사람을 자리 잡아야 되지? 그런 생각이 지금도 드는 것 같아요. 나는 커서 뭐가 되지? 이런 생각이 아직도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선하고 저에게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주토피아, 이전에 동물원이라고 하죠. 최초 동물원이 생겨날 때 사실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죠. 뭔가 유의적이고 오락적이라서.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도 저희는 과도기에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과도기를 넘어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그 그림에 이루는 순간이 과연 오기는 할까? 이 지구상에서 먹이사슬 가운데서 좀 더 후원한 우리가 위치해서 함께
그리고 지금 살아오면서 뭔가 배려를 받아야 되는 이 생명체들에게 피해를 주고 멸종에 처한 뭔가 막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근데 더 중요한 건 지금의 주토피아 동물 안에서 그런 것들을 더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주토피아는 이 야생동물들이 맞는 환경을 조성을 해서 그 안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행복하게 생활하는 것 바탕으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교훈 있는 그런 감동 있는 메시지를 전달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관람객인 여러분들에게 내가 그 야생동물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되지, 이 인식을 전환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저도 그런 미션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꼭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좀 전처럼 그런 업무의 확장들이 점점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살살하고 뭔가 좀 1차적인 느낌의 살살하는 그런 옷을 가방에 전혀 걸고 이 친구들의 행복을 지키고 보존하는 데 의미를 실은 정의를 내면서 주키퍼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한테 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그 이름들을 많이 불러주시고 저나 관광님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더 열심히 생활해주고 있는 주키퍼분들, 수의사분들이 있다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쪽 뒤에 그런 주키퍼분들이 많은데 저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 장면을 바꿔주면 신선하시라고 똥방이 사진으로 제가 사진을 바꿨는데요. 전지적 뽑아오시죠. 맨 뒤에 보시면 있습니다. 원하시는 구매하세요. 제가 주키퍼 일을 하면서 좀 항상 잊지 않으려고, 초심을 잊지 않으려고 머릿속에 새기고 일을 하는 문장입니다. 저는 사실은 어찌 보면 주키퍼 일은 저희의 밥벌이 같은 거이기도 하죠. 그죠? 뭔가 가족의 생계를 위한 직업이기도 하고요. 보수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업적도 있을 거고 실적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돌보는 야생동물을 옆에 두고 생활을 하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그런 초심과 같은 굉장히 업적이 될 수도 있지만 모든 그런 동료는 제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과실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항상 잊지 않고 생활을 하려는 주키퍼 소영관이었습니다.